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뻥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연준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패가 뭔지, 그리고 연준이 지금 입에서 얘기 나오는 말들이 어쩌면은 뻥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좀 내피셜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요. 일단 연준의 금리가 얼마냐면 4.0이에요. 아, 많이도 올렸죠. 예, 4.0이 있고, 지금 4.0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미국이라고 힘들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도 힘들 거예요, 분명히. 예, 안 힘든 척 하는 거겠죠. 예, 지금 4.0이고 한국 힘들죠. 예,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뭔가 깨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 지금 연준이 올해 남아있는 금리 인상이 12월에 한 번 있고요. 내년에 1월하고 3월에 있어요. 제가 왜 3월까지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내년 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많은 요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근거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남방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가스 사용량이 확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됐던 가스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좀 휴전적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 정도 되면 휴전이 진행되면서, 물론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휴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내년 봄 되면 잡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국 봉쇄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겨울에 막 올라가잖아요. 겨울에 막 올라가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조금 줄어들거든요. 어, 그래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내년 봄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많은 요인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내년 봄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좀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올해는 12월, 내년에는 1월하고 3월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연준의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다 뭐냐면 굉장히 강력해요. 야, 나 또 5% 넘어가. 이 얘기 이제 벌써 나왔었고요. 또 보니까 뭐 7% 넘어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하다? 어, 과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원래 그러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싸움 잘하는 애들은 나 싸움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센냥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연준이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봤을 때, 얘네들 과하게 발언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게 뭐였냐면, 쟤네들 뻥카구나. 쟤네들 어쩌면 뻥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이거 뻥카다. 왜? 패가 없으니까 뻥카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패가 굉장히 강력한 패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뻥카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강력하게 막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파월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봐도 굉장히 강력하고 너무 강하다는 거야. 나 힘 있어. 나 쎄. 니네들 원하는 건데 하나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연준의 진짜 패가 뭔지를 우린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세 번,
내년 봄까지 생각했을 때 3번. 그리고 연준의 진짜 패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6월 달에 FMC가 끝나고 나서 올렸던 영상의 자료거든요. 예, 영상의 자료였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기 누설이다. 연준의 진짜 패가 이거 찾았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 이게 뭐였냐면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인데, 점도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4.5거든요. 최상단이 4.5를 안 찍어놨더라고, 얘네들이. 4.5를 넘기지 않는 거야. 점도표 최상단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시 뺀다고? 왜 여기다 찍었을까? 왜냐하면 6월 달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던 시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왜 최상단을 저기다 찍어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6월달 영상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기로 연준의 금리를 제가 쫙 뽑아봤더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야. 어떤 답이 있었냐면, 여기 노란색 선이 4.5거든요. 이게 4.5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 위에 상단이 4.75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4.5를 넘기고 4.75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급격하게 빼잖아요, 금리를. 이게 왜 금리를 왜 급격하게 인하를 시켰냐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요. 위기가 온다고. 그럼 나도 이걸 보고 있는데 연준의 이사들이 이걸 안 보고 있다고? 그럼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 4.75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준의 걱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가 안정이죠.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게 얘네들의 목표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의 안정이에요. 금융권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어디에? 미국의 은행이 깨지면 안 된다. 왜? 그 경험이 있거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만 걱정한다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저처럼 미국의 연준이 걱정하는 게 금융 안정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파월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걱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잘못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야.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올리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기는 것도 싫을 뿐더러 자기가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금융권이 깨지고 금융 위기가 오는 상황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연준이나 파월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4.75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75가 가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금리는 4.0입니다. 내년 봄에 인플레이션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건 3번이에요. 12월에 한 번, 올해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 3월에 한 번. 이 세 번의 금리 인상의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4.0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12월에 만약에 0.25를 올린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4.75라면 4.7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로는 못 올릴 거예요, 절대. 저는 그렇게 봐요. 올린다면 문제가 깨진다는 거야. 깨지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위에서 봤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요. 예, 급격하게 내리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4.75를 놓고 봤을 때 12월에 0.25를 올린다. 그러면은 1월에 0.25를 올릴 거고요. 3월에 0.25를 올리겠죠. 이 세 번을 하게 되면 4.75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동결을 하겠죠. 이렇게 4.75를 맞출 거냐? 일단 이 이야기의 기준은 뭐냐면 미 연준이 생각하는
마지막 금리는 4.75다. 4.75를 까지 가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 원하는 건 4.5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4.5까지만 올리고 그만하는 걸 원하는 거고, 어떻게 도저히 안 되면 4.75까지 생각한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한 거예요. 이 가정이 틀렸다면 제 얘기는 다 틀린 게 되는 거고. 예. 일단 내피셜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12월에 0.5를 올린다. 그랬을 경우에 4.75에 맞춰놓고 봤을 때 그럼 1월에는 남아있는 게 0.25밖에 없어요. 그러면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카드가 많지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카드가 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75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딱 봤을 때 4.75에 왔을 때 위기가 왔거든? 여러분이 파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4.75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75까지도 안 올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4.75가 아니고 4.5라고 보자고. 그럼 여기다 얼마? 0.25. 1월에 0.25. 그러면 그 뒤에는 동결이죠. 3월에는. 제가 볼 때 연준이 지금 원하는 애는 이거 같아요. 예, 이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0.25를 한다. 만약에 0.5가 아니고 0.25를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원하는 게 4.5까지 간 다음에 경 연착륙을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조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그거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0.5를 간다. 카드가 없거든요.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이게 위험하잖아. 그쵸. 그래서, 0.25 가면은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파울이라면 이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동결한다고? 1월에 한참 추울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제가 볼 때 이거 같아. 4.5를 연준은 원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4.75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 5까지 가면은 터진다. 맞죠? 4.75도 터질 것 같으면 얼른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얼른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5까지는 안 갈 거고 4.75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가장 원하는 건 4.5야.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소설을 써볼게요. 그러면 12월에 0.25를 한다. 오케이. 그럼 1월에 0.25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동결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환호를 하겠죠. 만약에 이 사실을 또 시장에서 이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주가는 아주 강력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준이 마지막 노선,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0.75잖아요. 4.75까지. 4.75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0.5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0.25를 하고 1월이면 끝나요. 1월이면 끝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0.25를 하면 조금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0.25 하고 0.25 한 다음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괜찮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기가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이 아닌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진폐는 마지막이 4.75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제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좀 뻥카 같아.
뻥카 같아. 완전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상단은 4.75가 되지 않을까. 최대로 간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4.5에서 멈추길 바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5까지 간다. 와, 터질걸요? 터질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보니까 뭐 7%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터진다고 어딘가에서 7%를 어떻게 감당을 해? 기업들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에 대고 계속 뻥카를 날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뻥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면 시장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준에서 하는 얘기와 실제로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진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5%까지 가는 금리를 5%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데 이걸 원할까? 나는 최대한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패는 4.75가 마지노선이고 4.5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5가 되면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7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 뭐다? 제 생각에는 뻥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서 진짜 5를 넘기고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켜보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리 인하해요. 바로 이거 보세요. 예, 4.75에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조금 유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리를 쫙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경착륙이에요. 사고가 터진다는 거. 연준은 이것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지켜볼 문제긴 하지만 어쩌면은 이게 연준의 진짜 패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내피셜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